도저히 상상도 못한 조건이었어요. 그 말을 들은 순간 스태프들 전원이 얼어붙었습니다. 장시원 PD의 입에서 나온 이 한마디는 불꽃차고 시즌2 제작진 내부를 단숨에 얼어붙게 만들었다. 2025년 상반기 삼성과의 투자 협상이 급물살을 타던 어느 날 밤 장시원 PD는 그날을 절대 잊을 수 없는 순간이라 표현했다. 불꽃차고는 단순한 예능이 아니다. 스포츠와 드라마, 인간관계의 갈등까지 녹아든 이 하이브리드 예능은 시즌1부터 폭발적인 반응을 얻었다. 하지만 시즌2는 시작 전부터 심상치 않았다. 제작비, 출연진 구성, 방송사 편성 시간대, 그리고 무엇보다도 투자자 문제가 터졌다. 그 중심에는 다름 아닌 삼성이 있었다. 삼성은 시즌1의 흥행을 눈여겨본 후 시즌2에 대해 전면적인 스폰서십 가능을 제시했지만 그에 따른 조건은 상상 이상의 것이었다. 장 PD는 그 조건을 처음 듣고 나서 이게 진짜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 제안인가? 라는 생각을 수백 번 되뇌었다고 한다. 스튜디오 미팅 자리에서 삼성이 꺼낸 첫 번째 조건. 출연진 구성에 최소 2명의 삼성 관계자 혹은 지정 인물 포함. 이 조건은 곧바로 논란의 불씨가 됐다. 왜 예능 출연진에 기업 인물이 필요할까? 그들은 방송 흐름을 방해하지 않을까? 장시원 PD는 삼성 측에 조심스럽게 의도를 물었고 돌아온 답은 더욱 충격적이었다. 삼성의 브랜드 이미지를 자연스럽게 각인시키는 방식이 필요합니다. 그게 바로 출연진을 통한 간접 브랜딩입니다. 한마디로 광고와 캐릭터를 하나로 묶겠다는 계산이었다. 그날 밤 회의가 끝난 뒤 스태프들은 모두 무거운 표정으로 회의실을 나섰다. 누군가는 이건 예능이 아니라 광고판지라고 속삭였고 또 다른 이는 그래도 이만한 자금 지원을 어디서 또 받을 수 있겠냐며 갈등했다. 그렇게 불꽃차고 시즌2의 제작진은 시작부터 정체성과 생존 사이의 외줄타기를 시작하게 된 것이다. 장시원 PD는 결국 한 가지 결심을 한다. 그는 스태프 전원에게 비공식 회의를 소집하고 삼성의 조건을 있는 그대로 공유한다. 그리고 묻는다. 우리는 이걸 받아들이고 계속 갈 것인가? 아니면 시즌2를 접을 것인가? 정적. 그리고 누구도 쉽게 입을 열지 못했다. 그날의 어색한 침묵은 불꽃차고 시즌2의 모든 출발점이었다. 삼성의 조건은 단지 출연진 구성에 국한되지 않았다. 장시원 PD가 도저히 한 회의에서 다 소화할 수 없는 분량이었다고 회상할 만큼 삼성이 제시한 조항은 A 포용지 기준으로 11장 분량. 게다가 대부분은 내용 개입과 관련된 조항이었다. 특정 회차에서 삼성 제품을 자연스럽게 노출해야 한다. 촬영 장소 중 최소 2곳은 삼성 관련 시설이어야 한다. 플레이어 간의 대화 중 브랜드 가치와 연관된 키워드를 언급할 것. 이런 세부 사항은 예능의 자율성을 해치는 요소로 제작진 사이에 불만이 빠르게 확산됐다. 특히 제작진 내부에서는 삼성의 통제하에 예능을 만드는 게 말이 되느냐는 강한 반발이 이어졌다. 한 조연출은 PD님의 디렉팅이 사라지고 기업의 마케팅 논리가 콘텐츠의 중심이 되면 더 이상 예능이라 부를 수 없다고 분노했다. 그러나 반대편에서는 현실적인 목소리도 있었다. 제작비가 부족한 상황에서 삼성이 아니면 이 프로젝트 자체가 불가능할 수도 있다. 사실 시즌2는 시즌1보다 훨씬 큰 스케일을 준비 중이었다. 야구장을 자체 섭외하고 게스트 라인업도 연예인 중심에서 실제 야구인까지 확대하려면 최소 1.5배 이상의 제작비가 필요했다. 그만큼 자본의 존재는 무시할 수 없는 현실이었다. 장시원 PD는 이 양극단 사이에서 매일같이 고민했다. 그리고 마침내 그는 삼성과의 비공식 2차 협상을 준비한다.
조건을 바꾸는 게 아니라 조건을 해석하는 방식으로 접근해야 한다. 그의 전략은 명확했다. 삼성이 원하는 건 브랜드 노출이지 스토리 개입이 아니라고 설득하는 것. 그는 삼성 측 실무진에게 말했다. 불꽃차고는 강제로 제품을 홍보하는 프로그램이 아닙니다. 자연스럽게 재미를 통해 시청자에게 각인되는 방식이어야 장기적인 효과도 커질 수 있어요. 이 발언은 삼성 측 고위 관계자의 귀에도 들어갔고 의외의 반응을 이끌어냈다. 장 PD의 말도 일리가 있습니다. 단, 콘텐츠의 흐름을 해치지 않는 선에서 삼성 이미지가 묻어날 수 있다면 조건을 유연하게 조정해보죠. 작은 균열. 그건 협상의 시작이었다. 하지만 문제는 내부였다. 일부 스태프와 작가들은 여전히 기업의 이미지 전략에 제작 의도를 왜곡당할 수 있다며 사퇴를 고려하기 시작했다. 특히 메인 작가 중 한 명은 삼성에 맞춰 대본을 수정하라는 요구는 못 받아들인다며 팀을 떠났다. 장시원 PD는 그 순간 깨달았다. 이건 단순한 자본 유치가 아니라 정체성 싸움이라는 것을. 불꽃차고 시즌2는 아직 카메라도 돌지 않은 상태에서 이미 한 편의 드라마가 시작된 셈이었다. 장시원 PD는 내부 회의를 마친 후 다시 한번 삼성을 찾아갔다. 이번엔 단독이 아니라 책임 작가, 제작 총괄, 편성 담당까지 모두 동석한 자리였다. 그는 처음부터 묻는다. 도대체 왜 이런 조건들을 걸었습니까? 우리가 납득할 수 있는 설명이 필요합니다. 삼성 측 전략기획팀은 몇 초간 침묵한 후 천천히 답했다. 우리는 콘텐츠의 흐름을 바꾸려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불꽃차고 시즌2는 이전과는 달리 전략적 브랜딩 도구가 될 수 있는 포인트가 많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들이 말한 전략적 브랜딩 도구란 기존 예능처럼 단순 PPL이 아닌 브랜드 철학을 녹여낸 내러티브 중심 홍보 방식이었다. 이해하기 쉽게 말하자면 삼성이 원하는 건 단순히 제품을 노출하는 것이 아닌 프로그램 자체의 삼성의 가치관, 예컨대 도전, 팀워크, 미래지향성 같은 이미지를 심는 것이었다. 그리고 그걸 위해 삼성이 제시한 조건은 다음과 같았다. 첫째, 승부가 중요한 회차에서 미래의 야구를 상징하는 예를 들어 AI 분석, 스마트 장비, 데이터 중심 플레이 등이 포함된 회차를 구성해야 했다. 이는 삼성전자의 AI 전략과 연결되는 지점이었다. 둘째, 경기 중간 인터뷰 혹은 게스트 토크에서 기술과 인간의 협업을 주제로 3분 이상 대화할 것. 이건 삼성의 인간 중심 기술 철학을 반영하려는 시도였다. 셋째, 시즌 전체의 내러티브가 결국 극복과 혁신을 강조하는 구조로 설계되어야 한다. 이는 콘텐츠 자체의 방향성과 직결되는 조항이었고, 장 PD는 이 조건이 가장 위험하다고 판단했다. 그는 조심스럽게 물었다. 만약 팀이 패배하거나 실패하는 구조가 발생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것도 하나의 진실인데, 혁신만 강조하는 건 왜곡 아닙니까? 삼성 측은 단호했다. 우리는 실패를 감추려는 게 아닙니다. 실패조차 극복하고 다시 일어서는 스토리라면 괜찮습니다. 단, 좌절로 끝나는 콘텐츠는 우리의 메시지와 맞지 않습니다. 이 말은 곧 프로그램이 현실을 반영하되 결말은 의도된 감동을 향해야 한다는 뜻이었다. 즉, 진짜보다 기획된 리얼리티가 더 우선시되는 구조. 제작진은 이 조건을 두고 며칠간 고민했다. 누군가는 우리가 다큐를 만드는 게 아니라면 일정 수준의 연출은 어쩔 수 없다고 말했고, 또 다른 이는 그건 시청자에 대한 기만이라고 강하게 반대했다. 결국 장시원 PD는 하나의 결론을 내린다.
그는 삼성에 다시 전화를 건다. 좋습니다. 다만 우리는 한 가지를 약속받고 싶습니다. 편집 최종 결정권은 제작진에게 있으며 특정 장면을 삭제하거나 강조하라는 간섭은 받아들이지 않겠습니다. 삼성은 잠시 고민한 후 답했다. 알겠습니다. 우리는 브랜드 방향을 제시할 뿐 연출을 명령하지는 않습니다. 조건은 유지하되 최종 편집권은 PD님께 있습니다. 그 순간 장시원은 알았다. 게임은 아직 끝나지 않았고 진짜 싸움은 이제부터 시작이라는 것을 삼성과의 조건이 확정되자 내부는 더 격렬하게 흔들렸다. 장시원 PD는 그날 이후 매일이 위기였다고 표현했다. 가장 먼저 움직인 건 출연진이었다. 시즌 1에서 큰 활약을 했던 핵심 멤버 2명이 삼성의 조건을 확인하자마자 입장을 밝힌다. 브랜드를 위해 행동해야 하는 예능엔 출연하지 않겠습니다. 이들은 진짜 야구를 보여주고 싶다는 이유로 불꽃 야구에 참여했던 전직 프로야구 선수들이었다. 특히 한 인물은 시즌 1에서 인기를 끌며 대중적인 신뢰를 얻은 스타였기에 그의 하차는 제작진에게 큰 타격이었다. PD님, 저는 제 이름에 걸맞은 콘텐츠에 출연하고 싶습니다. 삼성의 요구가 틀렸다는 게 아니라 그건 제가 가고 싶은 방향이 아닙니다. 장시원 PD는 그 말을 들은 순간 두 손을 모은 채 고개를 숙였다. 설득할 수 없음을 직감한 것이다. 출연진만이 아니었다. 작가진 내부에서도 균열이 생겼다. 메인 작가였던 인물은 조용히 사표를 내고 떠났고 새롭게 투입된 대체 작가는 삼성과 협력하면서도 시청자의 감동을 지킬 수 있다는 실용적 입장을 가졌다. 하지만 이 변화는 팀 전체의 리듬을 완전히 바꿔놓았다. 심지어 편성팀도 갈등했다. 방송사는 삼성이 들어오면 시간대 및 홍보 예산을 전폭적으로 지원받을 수 있다고 판단했지만 일부 프로듀서들은 예능의 철학이 훼손되면 장기적으로 브랜드도 타격받는다고 주장했다. 즉, 단기 수익 vs 장기 신뢰라는 프레임이 방송사 내부까지 확산된 것이다. 가장 충격적인 순간은 한 중간 회의에서 벌어졌다. 삼성 측 실무진이 다음 에피소드에는 스마트워치 기능을 활용한 플레이 분석을 추가해달라고 요구한 것에 대해 조연출 한 명이 자리에서 일어나 정면으로 반박했다. 우린 야구 예능이지. 웨어러블 리뷰쇼가 아닙니다. 정적. 그리고 그 조연출은 회의 다음 날 사직서를 제출했다. 몇 시간 뒤 그가 남긴 메일 한 줄은 제작진 단체방을 침묵하게 만들었다. 불꽃 야구 시즌 2가 불꽃을 잃고 있다는 걸 더는 못 본 척할 수 없었습니다. 장시원 PD는 더 이상 참지 못했다. 그는 회의실을 닫고 전체 팀원들을 한자리에 모은다. 그리고 말한다. 나는 끝까지 이 프로젝트를 지킬 겁니다. 하지만 그 방식이 여러분의 신념과 너무 다르다면 자유롭게 떠나도 좋습니다. 억지로 붙잡지는 않겠습니다. 침묵. 누구도 먼저 나서지 않았다. 그러나 그날 이후 스태프 4명, 작가 2명, 조연출 1명이 차례로 팀을 떠났다. 그 빈자리는 곧 새 인물들로 채워졌지만 공기는 달라졌다. 이전의 결정이 아닌 관리된 각본과 정제된 균형을 중심으로 프로그램이 굴러가기 시작한 것이다. 장시원 PD는 혼잣말을 뱉는다. 진짜 불꽃은 통제할 수 없는 방향으로 튀는 건데 지금 우리는 너무 조심스럽다. 그리고 그는 문득 깨달았다. 이건 단지 하나의 예능이 아니라 대한민국 방송 생태계의 민낯을 보여주는 하나의 축소판이라는 것을. 우리는 단순한 스폰서가 아닙니다. 불꽃 야구는 우리 미래 전략의 중요한 퍼즐 중 하나입니다. 삼성 관계자의 이 발언은
그동안 감춰져 있던 본심을 드러낸 결정적 단서였다. 단지 예능 프로그램 하나에 수십억 원을 투자한 이유. 단지 브랜드 노출 때문이 아니었다. 삼성은 최근 몇 년간 젊은 세대와의 접점을 잃어가고 있었다. MZ세대는 삼성의 기술력은 인정하면서도 브랜드의 정서적 거리감을 느끼고 있었다. 불꽃차고는 바로 그 거리감을 좁히기 위한 전략적 도구였던 것이다. 장시원 PD가 묻는다. 굳이 야구 예능이어야 했습니까? 삼성 기획팀장은 망설임 없이 답한다. 야구는 한국 사회에서 세대 간 감정을 연결시켜주는 코드입니다. 아버지와 아들이 함께 응원할 수 있는 스포츠죠. 그 중심에 우리가 서고 싶었습니다. 즉, 가족 단위의 감동 코드, 도전 서사, 공정한 경쟁, 그리고 기술과 스포츠의 융합. 이 모든 것을 담아낼 수 있는 포맷이 바로 불꽃야구였고, 삼성은 시즌 1을 통해 자신들의 신세대 이미지 변환 프로젝트를 실행하고자 했던 것이다. 게다가 삼성은 이번 시즌을 파일럿 케이스로 삼아 향후에는 다양한 장르의 프로그램에도 비슷한 방식의 브랜딩을 확대할 계획을 세우고 있었다. 브랜드가 콘텐츠가 되고 콘텐츠가 곧 메시지가 되는 구조. 그것이 그들의 궁극적 목표였다. 하지만 장시원 PD는 이 접근법에 근본적인 질문을 던진다. 브랜드는 메시지를 만들 수 있지만 감정은 조작할 수 없습니다. 시청자는 똑똑합니다. 억지로 올리는 감동은 오히려 거부감을 일으키죠. 그의 우려는 곧 현실이 된다. 방송 초반. 일부 시청자들은 왜 삼성의 존재감이 이렇게 과한가라는 반응을 보였고, SNS에는 브랜드 감성 강요가 느껴진다는 비판이 퍼졌다. 특히 한 회차에서 출연자가 경기 도중 삼성의 기술력을 극찬하는 장면이 나가자 댓글창은 대본 아니냐? 이건 광고지 예능이 아니다 라는 반응으로 도배되었다. 삼성 측은 당황했고 장시원 PD에게 수정 요청을 해온다. 앞으로는 브랜드 노출을 좀 더 은유적으로 표현해주세요. 하지만 이미 늦었다. 대중은 예리했고 브랜드는 예능 속에서 진정성을 가장한 연출로 보이기 시작했다. 이때 장시원 PD는 결단을 내린다. 브랜드 노출을 줄이고 출연자 간의 갈등 구조와 서사에 더 집중한 편집 방향으로 틀을 바꾸기로 한다. 삼성은 처음엔 불편한 기색을 보였지만 장 PD는 단호하게 말했다. 브랜드가 감정을 압도하면 그건 콘텐츠가 아니라 캠페인입니다. 결국 삼성도 한 발 물러선다. 그들은 깨달았다. 과도한 개입은 오히려 브랜드에 독이 된다는 것을. 이 사건은 제작진과 삼성 모두에게 중요한 전환점이 됐다. 함께 만든다는 명분 속에 숨겨져 있던 콘텐츠 vs 자본의 전쟁. 그 한복판에서 장시원 PD는 제작자로서의 자존심과 현실 사이에서 가장 어려운 외줄타기를 하고 있었던 것이다. 불꽃야구 시즌2는 결국 방송을 시작했다. 모든 진통과 갈등, 협상과 타협을 딛고 첫 회가 전파를 탄 그 순간 대한민국 시청자들은 단숨에 반응했다. 와, 이게 진짜 예능이야? 시즌 1보다 더 깊다. 근데 삼성 너무 나오는 거 아니냐? 극과 극이었다. 프로그램 자체에 대한 호평과 브랜드 노출에 대한 불편함이 공존했다. 시청률은 꾸준히 상승했고 온라인 화제성은 시즌 1을 넘었다. 그러나 콘텐츠 본질을 둘러싼 논쟁은 멈추지 않았다. 대중은 이제 예능 속 메시지를 단순한 웃음거리로 소비하지 않는다. 그들은 누가 무엇을 위해 말하는가를 끊임없이 질문한다. 그리고 불꽃야구 시즌2는 그 질문의 정중앙에 서 있었다. 방송 사화에서 한 출연자가 경기 도중 뜻밖의 패배를 당한 후
삼성 관계자에게 던진 말이 모든 것을 대변했다. 브랜드도, 기술도 좋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여기 있는 이유는 진짜 승부 때문입니다. 감동은 기획이 아니라 진짜 과정에서 나오는 거예요. 이 장면은 편집팀 내부에서 가장 많은 토론을 일으켰던 장면이기도 했다. 삼성은 잠시 해당 컷을 삭제하길 원했지만 장시원 PD는 이를 강하게 거절한다. 이게 빠지면 우리는 스스로 거짓말을 하는 겁니다. 결과적으로 이 장면은 방송에 그대로 나갔고 시청자들은 박수를 보냈다. 그날 밤 방송 후 댓글 중 가장 많은 공감을 얻은 한 문장은 이랬다. 브랜드가 예능을 사로잡을 수는 없다. 하지만 진심은 모든 프레임을 뚫고 나온다. 불꽃차고 시즌2는 결국 상업성과 진정성 사이에서 위태로운 균형을 맞추며 한국 예능계의 새로운 가능성과 경계선을 동시에 보여준 프로그램으로 남았다. 그리고 시즌이 끝난 어느 날 장시원 PD는 조용히 이런 말을 남겼다. 다음 시즌이 있다면 우리는 뭘 더 지켜야 할까요? 아니면 지킬 가치가 남아 있을까요? 그 질문은 아직 아무도 답하지 못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불꽃차고라는 이름 아래에서 예능과 자본, 감동과 계산, 진심과 연출 사이의 전쟁은 끝나지 않았다는 것. 그리고 언젠가 시즌3가 돌아온다면 우리는 또 한 번 그 불꽃 속으로 들어가야 할지도 모른다.